자,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바로 계좌 개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계좌부터 개설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떻게 계좌 개설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변 지인들의 말만 듣고 아무 증권사나 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권사 주변에 내 집 근처에 있는 증권사 영업점을 가서 계좌 개설을 그냥 하고는 했었는데, 그래도 증권사를 선택한다면 신용도나 인지도 또는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부터가 가장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기준은 결국은 요즘은 HTS나 MTS라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증권사 간의 수수료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그래도 약간의 금리 차이에 따라서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매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결국 수수료 차이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처음에야 주식만 하겠지만 나중에 점점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채권이라든지 해외 주식이라든지 또는 ELS, ELW 같은 다양한 상품들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에 대한 경쟁력 있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증권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대한민국에는 사실 증권사만 따지면 7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증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증권사들은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증권, DB금융투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한 개씩 얘기를 해보자면 가장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키움증권입니다. 사실 브랜드 인지도나 또는 뭐 신용도 이런 측면에서는 큰 회사는 아닙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다른 증권사들이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유일하게 이제 본사 위주의 온라인 사업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식 위탁 영업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015년대 이전을 생각해 보면 2015년보다도 더 이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2010년 이전에는 대부분들 증권사 창구를 찾아가서 직접 계좌 개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2010년 이후로는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뭐 조금씩 생겨가면서 사실 대부분들 증권사를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을 하고 온라인으로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수혜를 본 기업이 바로 키움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워낙 뭐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항상 수수료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규 및 휴면 고객에게 6개월간 0.0036396 수수료를 혜택을 주고 있는데 모든 증권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하면서 조금 컴플레인 제기가 워낙 많았던 증권사인데, 컴플레인 제기를 전부 다 반영하면서 HTS 수정을 워낙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정말 이런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검색식을 만드는 거 같은 경우는 가장 강점이 있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기능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 그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젊은 사람들이 10대에서 20대층은 아이폰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오히려 40, 50대 분들은 갤럭시를 많이 이용을 하죠. 이 차이는 뭡니까? 또한 여성분들은 아이폰을 많이 이용하고 남성분들은 갤럭시를 이용 많이 하는데 보통 친숙하고 기능이 많으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갤럭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좋은 아이폰은 보안은 좋고 이런 디자인은 좋지만 기능이 적죠. 대표적으로 이제 전화 녹음은 갤럭시는 되는데 아이폰은 안 된다라는 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키움증권도 기능이 너무 많아서 뭔가 좋으나 문제는 초보 투자자들이 이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HTS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대우라는 증권사입니다. 뭐 국내 최고 규모의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증권사이기도 하고 뭐 지난 10년 동안 브랜드 평판이나 인지도에서는 대한민국 1등 증권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미래에셋대우가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데 가장 기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만 한다라면 다른 증권사를 고려해도 되겠지만 해외 주식 투자를 한다라면 미래에셋대우가 조금 다른 증권사보다는 좀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키움증권의 HTS는 정말 수정을 많이 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다른 증권사들의 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HTS를 만든 이후에 사실 조금 HTS 기능을 업데이트를 많이 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대우 증권 같은 경우는 좀 프로그램이 무겁다라는 느낌을 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저 또한 미래에셋대우에 HTS가 있고 계좌가 있고 MTS도 있는데 MTS를 킬 때 보통 로딩이 조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데 미래에셋대우에 MTS를 키고 로딩을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러한 좀 즉각적인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국내 1위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 매매를 할 때는 HTS나 뭐 MTS든 미래에셋대우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90일 동안은 거래 수수료가 0원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역시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 최대 고객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후에 평생 수수료가 0.0036396%라는 거는 키움증권하고 동일합니다. 결국 예전에는 키움이 수수료에서 최대 강점이 있었다라면 요즘은 이제 사실 다른 증권사들도 좀 유사 수준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에서 강점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삼성증권입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가 국내 최대 브랜드 평판이라든지 인지도적인 측면에서는 1등이라고 본다면 최근 몇 년 동안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삼성증권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의 증권사다 보니까 뛰어난 자산관리라든지 투자 조언도 이 HTS나 MTS를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미래에셋대우처럼 문제는 로딩이 느리다라는 겁니다. MTS를 키면 조금 시간이 상당히 딜레이가 돼서 즉각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는 역시 앞서 다른 증권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하고 유사 수준이라는 점에 뭐 강점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미래에셋대우가 1등이고 2위가 삼성증권이라면 보통 3위하고 4위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한국투자증권이 보통 3위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좀 보수적인 증권사이고 강력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증권사다 보니까 뭐 전문적인 투자 분석 자료들도 이 HTS나 MTS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투자증권을 다니는 직원들이 보통 이제 한국투자증권은 군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영업 환경이나 이런 다니는 직장인들한테도 좀 군대 문화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MTS와 HTS에도 그대로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UI가 좀 상당히 올드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사용자들의 리뷰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만큼 HTS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 외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한국투자증권도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수료는 앞에 증권사들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KB증권인데요. 자, 요게 이제 바로 한국투자증권과 보통 이제 브랜드 인지도나 평판에서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증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KB 하면은 뭐 국민은행이 떠오르게 되고, 국민은행 하면 한국의 은행 부분에서 어쨌든 1위를 보통 이제 하는 이제 은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과 이제 증권사 간에 연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MTS나 보통 이제 어플을 통해 은행에 있는 계좌와 그다음에 증권사에 있는 계좌를 조금 이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기능들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신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한이나 KB 같은 경우는 은행 지주사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은행과 지주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 서비스를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으나 조금 HTS나 MTS 기능이 다른 증권사에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라고들 합니다. 물론 저는 KB 쪽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느낀 부분은 아니고, 일부 주변 지인들이나 또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내용들을 보면 다른 증권사에 비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앞에 증권사들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뭐 0.004479 아니 0.0044면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거 뭐 큰 차이 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차이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 차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입니다. 자, NH투자증권은 정말 리서치 센터가 가장 강점인, 그만큼 투자 정보 서비스가 가장 강점이 있는 증권사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뭐 실력파들이 모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을 하는 보통 IPO 부서라고 하죠. IPO 부서 쪽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어서 웬만한 공모주들은 NH투자증권이나 또는 앞에 미래에셋대우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에셋대우나 NH투자증권의 계좌는 보통 주식을 하면서 반드시 계좌 개설을 하는 증권사로 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을 사고 싶을 때 공모주 청약에서는 상당한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H투자증권의 조금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초보 투자자들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NH투자증권이 일반적으로 구축해놓은 시스템은 QV라고 합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의 기존 HTS는 NHQV라는 HTS가 있는데, 요 QV 같은 경우는 영업점이나 지점을 가서 계좌 개설을 하게 되거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했을 때 쓰는 HT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NH투자증권에서 어느 순간 나무증권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면서 이 NH나무증권이 비대면 계좌 개설만 가능한 서비스인데, 문제는 QV는 PC에서 HTS 기능이 되지만 나무증권의 경우는 PC에서 HTS 기능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에 완전히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정말 직장 때문에 바빠서 뭐 PC에서 HTS를 볼 일이 없다, 단순히 나는 모바일만 쓸 것 같다, 단타를 안 하고 나는 조금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든지 해외 주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NH투자증권을 나무증권의 나무 HTS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집에서 좀 더 HT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쓴다라든지, 뭐 나는 정말 빠르게 단타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나무증권은 조금 단점이 되고 NHQV가 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 계좌 개설을 할 때도 어떤 걸 계좌 개설해야 되는지 어렵고, 이 두 개의 HTS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이 NH투자증권이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나무증권이 처음 생겼을 때 궁금해서 계좌 개설을 해봤고, 실제로 모바일로만 쓴다면 매우 강점이 있고, 뭔가 좀 UI 같은 경우도 직관적이고 초보 투자자들이 쓰기 상당히 편하며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저는 국내 주식만 할 때는 요거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나무증권을 쓰기에는 매우 좋다. 요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수료는 0.004319라는 거에서 앞에 미래셋이라든지 삼성증권 대비해서는 조금 수수료가 있는 편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신증권입니다. 앞에 증권사들 대비해서는 좀 대형 증권사는 아닙니다. 대형 증권사는 아니나 이 대신증권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의 HTS라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만든 첫 번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보스라는 HTS가 국내 최초 HTS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능이 전문적인 기능이 많고 시각적으로도 좀 간편하고 직관적이다 보니까 쓰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쓰기는 상당히 좋고, 이 증권사의 가장 강점은 퇴직연금 수수료가 다른 증권사보다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퇴직연금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좋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으나, 해외 주식을 검색하는데 해외 주식에 검색이 좀 잘 안 된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고, 다른 증권사들과 HTS 기능 자체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 HTS를 쓰다가 대신증권을 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대신증권을 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는 직관적이고 훨씬 더 보기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수료도 첫 달은 0원입니다. 0원이고 이후 평생 0.0036396%라는 점에서 앞에 최소 수수료가 대신증권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은 앞에 KB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은행과 연계가 된다라는 강점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일부 고급 기능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으나 그래도 역시나 좀 상당히 금융 지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에서 수수료도 저렴하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DB금융투자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설명을 좀 잘못 적어놨는데요. 다른 증권사들 비해서 자산 규모가 작다 보니 일부 서비스에 대한 기능이 좀 제한적이고, 증권사 HTS 역시나 조금은 무거우며 기능이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좀 다르다라는 단점과 수수료가 다른 증권사보다는 조금 높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증권사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각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는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어떤 HTS가 나한테 좀 더 맞더라라는 거를 정하셨다라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을 방문할 것이냐 비대면으로 할 것이냐인데요. 일단은 연령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은 예전에 오프라인 지점을 가는 게 훨씬 더 편했습니다. 훨씬 편했고 예전에는 이제 지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 집에서 가까운데 또는 내 직장에서 가까운 데를 통해서 창구 직원에게 저 계좌 개설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면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만 갖고 가서 그걸 제출을 한 다음에 계좌 개설 신청서와 일반 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나면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상당히 사인할 곳이 너무 많죠. 종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지면서 요즘은 온라인 비대면 계좌 개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나는 휴대폰으로 또는 PC로 하는 게 좀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되고요. 각 증권사의 어플을 설치를 하든 또는 HTS를 설치를 한 다음에 계좌 개설을 통해서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고 이렇게 하면은 계좌 개설을 좀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제가 한국투자증권에 계좌가 없어서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이라고 휴대폰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 한투증권의 MTS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면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라고 어플이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이 되면
로그인하기와 계좌가 있고 모바일 앱이 처음이신 분, 계좌 개설하기,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 이렇게 있는데 로그인하기나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좌가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을 했거나 PC로 계좌 개설을 했는데 모바일 앱이 처음이신 분은 요거를 클릭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계좌 개설이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계좌 개설하기를 클릭하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준비물이 휴대폰과 신분증, 금융계좌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고, 계좌 개설하기를 딱 클릭하면 자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모든 증권사의 통용입니다. 예전에는 CMA 통장과 주식 투자 계좌가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ISA 계좌, IRP 계좌 이런 식으로 좀 금융 상품이 여러 개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계좌 개설을 하든 국내, 해외 주식 계좌 개설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좌를 개설하셔야지만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래에는 증권사들에서 ISA 계좌도 같이 연동해서 계좌 개설하려고 보통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보통 이 ISA 계좌 같은 경우는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한데 세금을 절세해주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SA, 국내 해외 주식, CMA 이 세 개의 계좌를 동시에 계좌 개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ISA만 만드셔도 안 되고 IRP를 만드셔도 안 되고 요 국내 주식 투자 플러스 CMA 거기다가 덧붙이자면 ISA까지 있는 요런 카테고리를 누르셔야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좀 활용하시면 아마 계좌 개설하시기에는 편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걸음 계좌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주식을 시작하는 방법과 HTS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